안녕하세요. 여담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많이 지치면서 너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제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또 그런 제 모습이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터득하게 된 감정 관리 방법과 힘든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화가 많아지거나 삶이 벅차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 해결하는 대처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힘든 일이 있었으면 그냥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 아, 그냥 힘들다, 짜증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꾹꾹 묵히고 참고 그 상태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퇴근하고 나면 누워서 그럭저럭 그래도 이제 좀 살겠다. 이렇게 위안하고 그저 그렇게 그냥 흘리듯이 살았거든요. 그때는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그렇지 뭐. 다들 힘들지 뭐. 이런 식으로 내 감정 상태나 내 자신에 대해서 깊게 알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중에 부정적인 감정을 생각보다 꽤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게 너무 아쉽지 않아요? 하루는 짧고 시간은 진짜 빨리 가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좀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감정은 그리 곱씹지 않고 그리 오래 기억하지 않으면서 안 좋은 감정, 기분 나쁜 거, 그런 거는 자신도 모르게 침대 누울 때까지 생각하고 잊었다가도 곱씹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되게 비관적인 사람이 되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스스로 감정을 관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를 말하기 이전에 마인드 세팅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마법의 주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마음속에 지니고 스스로 말하셔야 돼요. 감히 그 누구도 내 기분을 휘두를 수 없다. 네가 뭔데? 네가 나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상사가 나한테 너무 비꼬는 말투를 사용해서 혼을 냈다거나 그렇게 크게 혼낼 게 아닌데 본인의 감정을 나한테 배설하는 것 같다라거나, 근데 이럴 때 제가 대들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대들거나 이 관계를 내가 끊어내지 못할지언정 방금 말한 마인드셋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 때문에 기분이 상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사람이다 보니까 먼저 감정이 반응을 해요. 확 기분이 나빠지죠? 근데 그럼에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다. 내 기분은 내가 정한다. 지금 내가 너 때문에 감정을 낭비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입 밖으로는 당연히 말 못하죠. 그럼에도 감히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상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의 기복이 날뛸 때는 보통 내가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타인이나 외부의 자극으로 순간적으로 반응하면서 확 튀어나오는 감정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럴 때 너가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굉장히 이기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뭐 나르시시즘 같다,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니까. 라는 걸 내 자신 스스로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나라는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입 밖으로 말하지 못해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감히 그 누구도 내 감정을 휘두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마인드가 기본인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감정 일기를 쓸 겁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상사나 동료가 나쁜 말을 했다고 하면 내 감정의 지배자는 나고 내 내면의 주인도 나야 라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대로 다이어리를 피는 거예요. 그대로 노트를 펴서 적어요. 우선 그냥 화가 난 거 그대로 적습니다. 막 종이에다가 화풀이 하는 거예요. 욕해도 되고요. 근데 일단 이 적는다는 행위 자체가 너무 건강한 행위고 그 누구도 내가 지금 안 좋은 감정을 펼치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제가 타인한테 배설을 했거나 누군가가 보는 상태에서 막 인상을 찌푸리거나 이게 아니고 적는다는 행위 자체로 건강한 방법으로 내가 해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적다 보면은 아,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아, 나는 저런 말도 쓰지 말아야지.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 들어와도 나는 저렇게 하진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배우면 안 되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감정일기에 저는 이제 힘든 것만 쓰지는 않아요. 제가 감정일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아침을 시작할 때 다짐을 씁니다. 제가 9시 출근인데 보통 8시 35분에서 40분 사이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꼭 아침에 이제 플래너를 쓰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나 우선순위, 타임 트래커 이런 걸 어느 정도 좀 쓰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 아침에 다짐을 적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기에 좋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단 아침을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늘 내가 정해놓은 우선순위만큼은 꼭 해보자. 오늘은 뭐 업무할 때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서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활기를 넣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좋았던 일 또는 감사한 일을 적습니다. 이 적는다는 행위가요, 조금만 습관을 들이거나 재미를 붙이면 계속 내가 뭔가 이 다이어리에 쓰고 싶어서라도 이 페이지를 채워보고 싶어서라도 오늘 좋았던 일 뭐가 있었지?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사실 처음에는 좀 적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끄집어내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좋았던 일이 있으면 바로 다이어리를 펴서 쓰시면 돼요. 제가 일기장에 썼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바게트를 샀는데 갓 구운 바게트를 먹게 돼서 너무 맛있어서 좋았고 사장님이 친절해서 정말 감사했다. 아침부터 행복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적으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았겠죠? 심지어 그 일기에는 제가 그 기록 옆에 바게트 그림까지 좀 그려놨었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회고해 볼 때 내가 기쁜 일이 있었구나. 내가 감사한 일이 그래도 있었지 하면서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행복이라는 게 진짜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작은 행복을 얼마나 자주 느끼느냐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좋았던 일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한 화가 나거나 힘든 일을 적는 건데요. 저는 제가 노력해서 막 감사한 일 많이 적어보고 그러려고 해도 사실 저도 오늘 안 좋았던 일이나 내가 화났던 일을 적었을 때가 더 문장이 길고 일기를 빼곡하게 채우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루의 끝에 이제 되돌아보면서 적어도 되지만 적는 행위로서 감정을 해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나거나 힘들었을 때 바로 다이어리를 펼치는 편입니다. 저는요, 감사일기 쓰는 것도 너무 좋고 좋은 일 쓰는 것도 너무 좋지만요, 힘든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쓰는 게 귀찮으신 분들, 그리고 힘든 일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세 번째로 얘기하는 힘들었던 일을 적는 거를 더 많이 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상황을 적고 분풀이 하듯이 적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해결점을 적어야 됩니다. 완벽한 해결점을 적겠다라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끄적끄적 해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적었던 것들 중에서 제가 두 가지로 예시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교적 내 힘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경우로 제가 적은 일기를 보여드리자면, 오늘은 평소보다 더워서 열감 때문에 피부도 안 좋아졌고 짜증도 심해졌다. 역시 나는 더위에 정말 약하고 기운이 많이 빠지는구나. 이번 여름도 잘 견뎌보자. 해결점으로는 회사에 쿨링패드랑 탁상용 선풍기를 가져다 놔야겠다. 그리고 다음 주 평일 내로 피부과 예약을 해야겠다. 이렇게 적었고요. 실제로 저는 쿨링패드를 갖다 놔서 너무 덥거나 아니면 일하다가 제가 열이 확 오를 때가 좀 많아요. 피부가 좀 홍조가 있는 편이라서 그럴 때 스킨팩을 좀 올려두거나 하고요. 탁상 선풍기도 소음이 없는 걸로 더 좋은 걸로 바꿨고요. 피부과도 잘 다녀와서 지금은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당장에 그래도 내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죠. 근데 이거를 깊게 생각을 좀 안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더워서 짜증나. 지하철 너무 더워. 출퇴근 사람 많아. 짜증나. 그러니까 짜증으로 하루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럴 때 그냥 적으면서 나는 이럴 때 유독 짜증이 많구나. 나는 진짜 이게 약점이구나.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거를 적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쉬운 문제죠.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당장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내 삶의 질이 올라가겠다 하는 그런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일기로 쓰면서 좀 해결해 보면 좋을지 제가 썼던 걸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출근길 지옥철이 너무 힘들다. 예의 없는 사람들, 억척스러운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너무 곤욕스럽고 집에 있는 강아지랑 같이 집에서 일하고 싶다. 근데 이 집과 이 동네도 별로 좋지 않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살아도 되면 좋겠다. 라는 불만이 있어서 적었어요. 실제로는 더 격하게 적었어요. 더 싫은 거에 대해서 이 동네 너무 싫고 이렇게 적었죠. 여러분 이렇게 정적으로 적을 필요 없고 내 감정을 해소한다는 마음으로 일단 막 적었어요, 저도. 그 다음에 이 해결점에 대해서 당장은 퇴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맨날 출근하면서 내가 계속 인상 찌푸리고 있는 그 시간, 그 감정 소비가 아깝기 때문에 앞으로 지옥철을 탈 때 그래도 인상 쓰지 말고 책 읽으면서 기분 좋게 가자라고 적었어요. 이게 당장에 일단 잠깐의 해결 방법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일기를 적은 다음부터는 지하철 타면서 짜증난다는 감정 잘 안 들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인상이라도 쓰지 말자라고 생각하면 바쁘게 나를 밀치고 가는 사람들 당연히 싫죠. 짜증나죠.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게 돼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자. 나는 여기서 찌푸리지 않고 웃는 승자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좀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하철 탈 때 그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먼 미래를 봤을 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퇴사를 하거나 또는 재택근무가 가능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고 더 잘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무엇보다 저는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이 월급이라는 구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퇴사가 아니라 내가 재택근무로 전환을 요구해도 가능하게끔 회사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스스로 커리어를 일단 올려두는 것. 그게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 재택근무 변환으로 인해 월급이 만약에 준다고 해도 내 생활이 가능하게끔 부수입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 정도가 조금 더 먼 미래를 봤을 때 저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택을 해도 딱히 크게 상관이 없을 정도의 온라인 관련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부정적인 상황이나 부정적인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글로 적으면서 해소도 하면서 해결 방법도 조금씩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감정은 내려놓고 팩트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자주 써먹은 방법인데요. 내 감정은 내가 지켜주면서 좋은 습관도 가져갈 수 있어요. 오히려 좋아의 마인드죠.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전 남친이 저한테 청소 문제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 전 남친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상사나 동료, 가족처럼 내가 끊어낼 수 없는 관계에서 사용해보면 더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전 남친이 청소 지적을 하는데 말투가 진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너는 여자의 방에 이게 맞냐? 상식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서 한숨을 진짜 계속 쉬고 가르치는 말투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말투나 훈수 두는 말투가 좀 버릇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되게 해결책을 주는 척 하지만 결국 돌이켜보면 모든 게 내 탓으로 돌리는 화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딱 그런 유형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화가 나서 이런 이제 좀 기피해야 되는 연인 대상에 대해서도 콘텐츠를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 상식이나 그 사람 기준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잔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저분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청소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바닥에 물건을 두거나 옷을 함부로 바닥에 막 벗어 던진다거나 그런 적도 한 번도 없고, 책상도 항상 일기를 쓰거나 작업할 정도의 공간은 두고 정리 정돈을 해두고요. 요리도 거의 매일 해 먹는데도 설거지도 안 미루고, 그리고 집에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이불 빨래도 최소 2주에 한 번은 해요. 근데 이게 제 기준에서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청결이잖아요. 그 전 남친 입장에서는 제 청결도가 기준 미달이었던 거죠. 누구한테나 그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일단 말투에서 한번 기분 상했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일단 거기서 제가 감정으로 먼저 반응하지 않았고요. 잠깐 참았어요. 그리고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은 빼고 팩트만 가지고 오는 거죠. 객관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최근에 좀 지저분했나? 책상이 조금 정리가 안 됐었나? 머리카락이 좀 정리가 덜 됐나? 최근에 여름이라 날파리가 조금 꼬이긴 했었지? 이러면서요. 포인트는 나한테 지적하고 안 좋은 말투로 질책을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탓이야, 또 내가 문제야, 이게 절대 아니고요. 정말 그냥 팩트만 보고 나서 그러네?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수용하고 피드백 받는 거를 조금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잘 됐네? 라는 마음으로 고칠 거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상대한테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고요? 내 감정의 주인은 나고 내 감정의 지배자는 난데 말투 때문에라도 내 기분을 나쁘게 했잖아요. 내 기분? 나 말고 아무도 안 챙겨줘요. 나를 챙겨주고 나를 보살펴주는 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 고마워가 아니라 오늘 내가 고칠 점을 만들어냈고 찾았고 다이어리에 적을 좋은 습관이나 다짐이 생겼음에 감사하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잘 추스린 내 자신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나를 돌봐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객관화가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의 충고나 지적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제가 상식 밖의 여자라는 그 서브텍스트를 남긴 계속해서 가르치는 말투를 주는 그 남친과는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는 관계일 때는요, 저의 자존감을 깎는 사람, 내 단점만 보는 사람, 내 장점은 봐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끊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감정 관리 방법과 힘든 상황에서 맞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거는 강박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는 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강박만큼 안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상황이 있고 누구나 개인 사정이 있잖아요.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앞으로 1, 2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상황이 하나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사실 지금도. 근데 이럴 때 일부러 긍정적인 척하고 일부러 막 애쓰고 막 웃으려고 너무 애쓰고 이런 것도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사실 너무 힘든 세상이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면 내 감정이나 진짜 속마음을 스스로가 솔직히 인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지? 단순히 짜증이라는 단어 하나, 그냥 울고 싶어서 막 눈물, 이 행위, 이거가 아니라 진짜 내 솔직한 감정을 글로 꺼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정이라는 거가요,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스러워지거나 내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내 힘듦 때문에 타인까지, 상대까지 힘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힘든 얘기하는 거 뭐 하루 이틀이지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디다 말을 안 하고 어디다 쓰지 않으면 내 감정을 솔직하게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일 건강하고 건전하고 좋은 방법이 글로 쓰라는 겁니다. 제가 민음사 TV 유튜브를 보다가 요즘 인기 많은 편집자 민경님이 했던 얘기 중에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하고 힘든 거는 내가 내 삶을 너무 사랑해서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이나 내 강아지나 이렇게 소중한 존재를 볼 때 '얘가 다치진 않을까? 얘가 지금 넘어지진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살려고 애쓰고 있고 삶이 힘들어도 내 삶을 사랑하니까 더 잘 지내려고, 내가 나를 아끼니까 잘 지내려고 애쓰고 있어서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깐요. 나의 부정적인 면도 인정하고 나의 단점, 장점 다 인정하고 스스로를 알아가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요. 이렇게 말을 하고도 되게 금방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의 나약함을 너무 잘 인정하고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예민하기도 하고 자주 지치고 너무 힘들 때는 '아 왜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것도요. 이런 나한테 내가 해 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나를 아껴 주고 나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자 했던 거거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작심삼일도 계속하면 됩니다. 계속 무너지는데도요. 어찌저찌 계속 일어나면요. 사람은 일어나 본 그 경험 한 번이라도 있으면요. 일어났던 나를 기억해서라도 또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만약 당장 내일 번아웃이 오거나 당장 이번 주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남들한테 덜 휘둘리고 내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전히 노력 중이고 이렇게 영상 제작함으로써 더 성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담의 방에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